예, 잠시 전에 제가 유인촌 장관이 정부 대변인으로서 읽었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속기록에 남겼는데 이제부터는 그 호소문이 어디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정부가 사과해야 할 것은 단지 국민의 고통과 혼란에 대해 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범한 내란 수괴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죄해야 옳습니다. 어제 국방위 질의를 통해 밝혀진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를 받았다라고 폭로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이죠.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한 폭로로 윤석열이 이 내란 수괴에 이미 확실해진 것입니다.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됐는데 국민에게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하는 이 한심한 정부 호소문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 정부가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든 이 대한민국의 체제, 이것은 바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든 것이므로 정부가 이런 헛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수정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다라고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안가 모임에 참석해서 내란에 공모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소추를 한 것이 아닙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긴급 체포를 당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경찰력을 국회에 투입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가 제 권능과 권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려고 한 내란 공모자입니다. 공범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200조 3에 보면 이 긴급체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럴 때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중한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 경찰청장이 새벽에 긴급체포를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함께 당했습니다. 긴급체포를 당할 만큼 이렇게 중범죄를 범했는데 이것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다음,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수명 각관 고위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내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적시했으니 저도 예를 들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함으로써 감사원이 독립적, 중립적 위치에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 사실조차도 망각한 자입니다. 전 정부 통계 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죄가 났습니다만 이것을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을 한 자입니다. 감사원의 독립과 중립을 현저하게 어지럽힌 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적 의혹을 샀던 대통령실의 관저 공사, 그것을
21mg이라고 하는 그 작은 회사에 왜 맡겼고 거기에 김건희의 관련성이 있는가가 국민적 의혹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의 초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망발을 한 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관저에 있는 그 초호화 스크린 골프장으로 의심받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창고라고 이야기했던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아예 눈 감기로 감사 자체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가 당연히 탄핵 소추를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를 탄핵 소추함으로써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야당을 비난하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다음,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지금 국민의 일상에 큰 위험을 가져온 것은 누구입니까? 이런 공직자들을 탄핵 소추한 야당입니까? 아니면 불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입니까? 어디다 대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합니까? 국민의 일상에 큰 위험을 가져온 것. 김용현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가 들어갔을 때 중국 군대가 압록강 넘어 바로 단둥에 집결했다는 그런 정보를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북한이 이 무인기 투입에 대해서 반응했다면 바로 국지전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군대가 즉시 개입하고 러시아가 자동 개입하고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바로 한반도가 제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될 뻔한 그런 위험천만한 이런 사실들, 이것이 국민의 일상에 큰 위험을 주는 것입니다. 어디다 대고 이런 못된 장관들을 공석으로 만드는 탄핵 소추에 대해서 국민의 일상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합니까? 또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의 신뢰를 유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각한 오판이다 라고 윤석열이 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제대로 된 헌법적 질서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그런 탄핵을 지원하는 듯한 발언을 미국 공직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위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3일 동안에 날아간 주식 시총 총액만 해도 144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환율은 1,470원을 찍은 바가 됐습니다. 이 환율 1,400원대는 도저히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태이고, 이 고환율은 바로 우리 원화 가치를 급락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의 고물가를 이루고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민생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미국의 포브스지는 이 계엄과 탄핵 부결의 대가를 5,100만 한국 국민이 앞으로 나누어 갚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입니다. 야당의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궤변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의 문을 까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가 이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지, 어떻게 이 비상계엄으로 중단된 헌정을 이 탄핵을 통해서, 헌법이 보장한 유일한 수단인 탄핵을 통해서 이 비정상화된 헌정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헌정 중단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요구합니다. 이 헌정 중단이라는 궤변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중단시킨 대한민국의 이 헌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정부가 발표한 이 허위와 기만과 이 모렴치로 가득한 이 뻔뻔한 호소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이 기록을 속기록에 남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